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집합했죠. 네, 집합이 뭐다 했고 기준아 책 펴라. 이제 시작하자. 101쪽. 101쪽으로 바로바로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집합이 뭐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는 방법까지 해서 되게 기초적인 거를 배웠고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을 좀 배워야 됩니다. 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부분집합 하나를 이해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래서 부분집합 잡아주면서 갈 테니까 오늘은 그 개념만 좀 잡고 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이제 집합의 연산. 그래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걔네들의 기초적인 연산 법칙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기초적인 연산 법칙들까지 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집합을 마무리할 거고 다음 주에 집합을 마무리하고 그 명제 조금 나갈 거예요. 그래서 명제 마지막 단원 제외하고는 다 나갈 거라서 다음 주는 일단 어떻게 될 거냐면 3일 수업이잖아. 우리가 수, 금, 일 3일 수업이잖아. 3일 동안 다 이 책 들고 오시면 돼요. 다음 주는 3일 동안 이 책 들고 오시면 돼요. 다음 주는 쭉 진도로 나가고 그렇게 진도를 끊은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짱시움부터 해가지고 진도 마무리할 겁니다. 집합부터. 알겠죠? 근데 집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기 혼자 돌연변이처럼 집합 안 들어가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 아니, 그래서 그거 집합을 짱시운을 먼저 안 보고 그 짱중요한으로 먼저 1단원을 먼저 다 빠르게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혼자 문제 풀리는 시간 동안 나머지들은 집합을 짱시운부터 갈 겁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야 제가 기말고사 때 짱시운부터 집합을 싹 다 복습을 하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할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어차피 너 시험 더럽게 빨라가지고 니 혼자 그거 알지? 너 혼자 9월이야. 9월 29일이잖아요. 니 9월 29일이잖아요. 니 혼자 9월이에요. 니 혼자. 응. 나머지들은 다 10월이에요. 너 혼자 9월이에요. 그래봤자 10월 2일인데 뭐. 그래봤자 10월 2일이나 9월 29일이나 어차피 그게 그건데 뭐. 응? 너 혼자 나와서 너는 집합해야 돼. 얘 놀 때. 상준이 놀 때 넌 나와서 집합해야 돼. 얘도 같이 일찍 끝나는데 얘는 집합까지 시험범위 들어가가지고 굳이 얘는 집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중간고사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꿀빤 자요. 기말고사 때 2배로 고생해라 이거지.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는데 끝은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너네도 중간에 꿀을 빨았으니까 기말에 고통일 거라는 얘기야. 인화여고 니네도. 니네 학교 학생님은 원망하세요. 시험을 그렇게 늦게 보는데 집합까지밖에 보는 게 말이 돼? 응? 1호 너랑 얘네랑 2주 차이 나거든? 시험 2주 차이 나거든? 근데 집합까지밖에 안 본대. 학교가 미친 거지. 그쵸? 어? 그러니까 미친 거지. 학교가 미친 거지. 자 보세요. 행복하잖아. 그래서 자 보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원소랑 집합 관계를 배웠다면 오늘은 집합과 집합 관계를 배우는 게 여기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정의부터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가볍게 얘 하나 들어줄 테니까 봐봐. 자, A라는 집합에 내가 지금부터 뭐뭐뭐를 넣어 놓을 거냐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A라는 집합에 뭐뭐뭐를 넣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형철이랑 B랑 뭐 어쩌라고 여기 있는 B랑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구 여진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B라는 집합을 내가 지금부터 뭐라 얘기할 거냐면 한국 남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형철이랑 B랑 G 그 친구는 한국 남자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 있어요? 누가 남자가 아닌데? 그럼 여기 셋 중에서 누가 남자가 아닌데? 잠깐만.
왜 네가 뭔데 나의 염색체, 내 신성한 XY 염색체를 왜 네 마음대로 이걸로 바꾸고 있냐고. 어? 왜 남자라고 나 남자인데요? 나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까지 다 맞추고 온 남자인데요? 응? 그럼 나 어딘데? 어디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셋은 한국 남자가 맞지? 왜 다 공감을 안 해? 맞잖아, 인간적으로. 아니, 내가 뭐 잘생긴 남자라고 했어. 뭘? 한국 남자라 했잖아, 한국 남자. 한국 남자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봐봐. 얘네들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A라는 집합은 여기 있는 B 집합이라는 요 친구한테 아예 다 들어간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걸 아예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얘네들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포함하는 집합 관계를 우리가 얘를 부분 집합이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여기 있는 요 친구의 모든 원소들이 예외 없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걸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집합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한국 남자라고 하지 말고, 그래, 잘생긴 남자. 이렇게 해보면 다 들어가요? 너무 격하게 절레절레한다? 다 들어가지. 누구 빼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죠? 나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들어보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여기가 빠져나가지? 그럼 어쨌든 포함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생긴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포함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생겨버리게 되면 그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부분집합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끝났다잉? 이게 다야. 그래서 부분집합은 뭐야? 그냥 다 들어가 있으면 부분집합이고 하나도 안 들어가면 부분집합이 아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걔네들을 표현하는 기호만 동그라미 치면 마찬가지입니다. 포크 찍는 것이 다예요. 됐어요? 잘 봐라. 그래서 얘네 이제 포크 찍는 게 다인데 그럼 여기 있는 포크에 동그라미 치고 이 포크 모양이 이지창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이지창으로 포크를 찍는다. 그리고 포크 찍는 방향은 작은 집합과 큰 집합을 비교했을 때 큰 집합 쪽으로 찍는다. 여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작은 집합과 큰 집합을 비교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큰 집합.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큰 집합 쪽으로 우리는 얘네들을 연결할 수 있대.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끄덕끄덕끄덕. 됐니? 그래서 여기 큰 집합 쪽으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 받은 쪽이 더 큰 집합이고 포크 안 받은 게 더 작은 집합이야.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고 만약에 부분 집합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그냥 포크에다가 포크 박살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포크도 박살내면은 그만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얘네 부분 집합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의 모든 원소들은 저기 나라는 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는 되게 당연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얘는 괜찮은데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별표. 여기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공집합도 우리 부분 집합은 된다는 거예요. 공집합도 우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 이유가 이거야. 봐봐. A라는 집합에 내가 이제 B라는 집합을 만들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 안에 여기에 어떤 애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X1, X2, X3, 땡땡땡 여기 XN 이런 식으로 해서 N개의 원소들이 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B라는 거는 A의 부분 집합을 만든다라고 하자. 즉 B의 모든 원소들이 A한테 다 들어가 있게 하고 싶으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집합이라는 요 친구 안에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 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넣냐 다 안 넣냐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누군가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 된대.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있었던 X1이 들어가도 되는데 나 여기 있기 싫어 해가지고 나는 밖에 있을게요 해도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2도 들어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이런 관계인 거야. 다 이런 식이라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의 자율성을 줘버리게 되면 다 같이 안 들어가는 집합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다 안 들어가게 하는 집합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소가 아무것도 텅텅 비어있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공집합도 부분집합의 일부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줘봤는데 나 다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얘네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포크 좀 찍어봅시다. 자 보세요. 자 그래서 포크 좀 찍어보면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라는 모든 원소 1, 3은 B 원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가 있습니까? A는 B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포크 이렇게 찍힌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자, 2번. 유리수랑 무리수 관계입니다. 그럼 유리수, 무리수 관계는요. 얘네 포함됩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됩니까? 안 되지.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하면 돼? 포크 박살 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포크를 찍는다. 큰 집합 쪽으로 찍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에 맨날 나왔었던 단골 주제. 여기가 놀랍게도 수능 범위였었거든요. 5년 전까지. 5년 전까지 놀랍게도 수능 범위였었거든요. 문과들은 여기를 수능으로 봤었습니다. 우리 문과들은. 근데 이젠 사라졌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때 여기 이렇게 같이 한번 봐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 게 누구냐면 별표, 서로 같은 집합. 이거는 수능 시절에 맨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내지 않아요. 무조건 내요. 그때 집합에서 얘기하는 서로 같은 집합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얘기하는 여기 있는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를 잡아줬을 때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가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다 똑같은 관계인 거거든. 그러면 사실상 얘네들이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도 되겠다는 얘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얘기야?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된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감잡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는 관계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그건 같은 원소밖에는 얘기를 못한다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밑줄 이 관계가 성립하면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주는데 이 두 개의 기호는 모두 다 기억하세요. 왜? 저걸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이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둘은 서로 같은 거구나 해서 그냥 바꿔치기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로 나오든 간에 연결 잘 지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진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럼 진부분집합은 누구만 빼면 되냐면 밑줄.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서 밑줄. 서로 같지 않을 때의 집합 A입니다. 다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랑 100% 똑같은 애만 빼면 돼. 전체에서.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는 게 부분집합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서 그래서 얘네 부분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집합 A가 X바 X인데 X는 1과 5 사이랍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과 5 사이니까 그럼 얘네 원소들을 읊어봅시다. 몇몇이 있어요? 자연수 중에서 1과 5 사이에 있는 거? 3, 4, 5? 2, 3,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원소들인 거니까 그럼 우린 이거를 가지고 진부분집합을 만들라. 즉 부분집합을 만들란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만들 거니까 첫 번째 원소가 몇 개 있는 것부터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야? 부분집합이면. 원소가 몇 개 있는 것부터 만들어주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 부분집합은 얘네를 다 끌고 와도 되지만 하나씩 끌고 와도 돼? 아니면 안 돼? 되고 안 끌고 와도 되는 거지. 그럼 원소가 몇 개인 것부터 가능한 거야? 0개.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가능하겠지. 그래서 원소가 0개 있는 것부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원소가 몇 개인 거 만들 수 있죠? 그치? 원소 1개인 거 만들 수 있죠. 두 번째, 원소 몇 개인 거 만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소 몇 개 있는 거 만들 수 있죠? 2개 가능하고 원소 3개짜리도 만들 수 있지, 원래는. 그래서 원소 3개짜리도 만들 수 있는데 원소 3개는 다 끌고 오는 거니까 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아니니까 그것만 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만 빼. 그러니까 원소 없는 거를 우리가 무슨 집합이라 얘기했으니까 원소 없는 걸 무슨 집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공집합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다 나열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만들어 줬을 때 원소 한 개짜리 그러면은 몇이 그냥 하나씩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이 하나씩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치. 2 하나, 3 하나, 4 하나 이렇게 하나씩 때려 넣으면 돼요. 그럼 원소 2개짜리는요. 여기 있는 3개 원소들 중에서 몇 개씩 골라서 집어넣으면 그만이니까 2개씩 집어넣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2, 3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3, 4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도 올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2, 4까지 올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이게 끝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진부분집합은 나만 아니면 되니까 3개짜리 오는 건 제외한다야. 됐지? 다 적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정리하셨을 때 우린 뒤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신 분들만 넘기세요. 집합은 다른 거랑 좀 다르게 개념이 많이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찾는 거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점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개념을 안 잡으면 여기는 작살나요. 알겠죠? 개념 찾는 거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뒤로 넘겨라. 자, 6번 넘어가도 되나요? 6번 넘어가도 되나요? 자, 보세요. 6번은 필기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이 나오냐? 니네 헷갈리라고. 이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니네 헷갈리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라는 게 있어. 이 문제를 통해서 너네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어. 제발 틀려줘. 이러면서 내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집합에서 워낙 지금 현재 물어볼 게 없어요. 근데 얘는 되게 중요한 성취 기준이라서 이거를 제대로 썼냐 안 썼냐를 물어보는 건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뭐해? 섞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씩 줘버리면은 니네가 지난 시간에 해봐서 알지만 그거 완전 잡밥이야. 하나씩만 줘버리면 그건 너무 잡밥이야. 그러니까 걔를 한 번에 주진 않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지창과 삼지창을 한 번에 섞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우리는 노력은 해. 이렇게 해. 이거 실제 작년에 인화요구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랑 되게 똑같은 유형이 있었거든요. 인화요구는 작년에. 그러니까 너네는 올해 또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략 좀 적어놓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시면 조금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만 좀 명심해 주세요. 그냥 뭐랑 뭐만 보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삼지창과 여기 있는 이지창의 앞에 뒤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누군지만 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로 보게 되면은 삼지창은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지? 삼지창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예요? 그치? 앞에 있는 게 원소고 뒤에 있는 게 집합을 얘기해 주는 게 삼지창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지창은 지금 배웠습니다. 이지창은 뭐랑 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죠? 부분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거 뒤에 거 모두 다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원소를 의미하는 거야? 집합과 집합을 얘기해 주는 게 이지창이야. 그래서 여기 앞에 것도 집합이고 뒤에 것도 집합이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지창 관계야. 그러니까 삼지창과 이지창은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차이점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원소는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집합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원소인 거잖아. 그래서 삼지창은 그냥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이 원소는 이 모양 그대로 다 여기 있는 저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거 보여주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중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어서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이 그림 전체가 즉 여기 왼쪽으로 주어져 있는 요 그림이 있을 거야. 얘를 그림으로 인지하세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그림 전체가 어디에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되냐면 집합에 그대로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있는가 이거를 파악해 주는 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있으면 돼요. 알겠지? 똑같이 있으면 돼.
그래서 원소는 그림으로 간주해서 얘랑 아예 똑같이 생긴 게 있는지만 보자고. 그래서 첫 번째 뭐야? 여기 삼지창으로 쓰는 게 1, 4, 5니까 1, 4, 5만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1, 4, 5를 보시게 되면 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삼지창으로 쓴 왼쪽에 있는 게 0의 중괄호잖아. 그럼 봐봐. 여기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이 원소일까 아니면 중괄호까지 다 치는 게 원소일까 지금은? 여기 안에 것만 원소라고 하면 헷갈리기 쉬운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얘는 이거 전체가 원소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림으로 간주하라는 거야. 이 모양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전체를 원소로 간주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모양이 중괄호까지 포함해서 쟤한테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오케이인 거야. 근데 그대로 들어갔니? 없지. 숨은 그림 찾기가 돼버려요. 이제 그러면. 저기 그대로 있는지 보는 건데 없잖아! 없잖아. 그러면 포함된다요? 포함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번 똑같이 해봅시다. 그럼 4번은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보세요. 내가 1, 2 중괄호지. 그때 얘가 A에 들어가는 거 이걸 보여준다. 삼지창이니까 이거 전체가 원소인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봐봐. 이번에 있어 아니면 없어? 이 모양 그대로 저기에 있지. 그럼 얘는 삼지창 제대로 쓴 거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았지. 그러니까 4번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럼 5번은 봅시다. 그러니까 5번은 지금 보시면 동집합이 A에 삼지창이 박살났다 이거지. 그럼 삼지창이 박살났다. 얘는 들어갔다야? 들어가지 못했다야? 들어가지 못했잖아.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 아니면 들어갔어? 이거 원소 그대로 저기 안에 있지. 그러니까 뭐야? 살려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옳은 거 고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데 삼지창은요. 되게 쉽게 그냥 왼쪽에 있는 걸 싹 다 그냥 원소라고 간주하고 그냥 보면 돼요. 중괄호가 있든가 없든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가능한데 2번. 집합과 집합으로 얘기하고 있는 여기는 이지창 관계에 대해서는 얘네들을 좀 판단하는 게 조금 골 때려요. 이게 좀 헷갈리는 포인트야. 그래서 그래. 됐어요? 근데 이해하면 빨라. 만약에 얘가 집합이잖아. 그럼 우리는 요 중괄호로 만약에 들어가 있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중괄호로 들어가 있는 애로 간주하면은 얘는 집합을 나타내주는 기온이 아니면 얘가 원소를 나타내주는 기온이 여기 있는 요 집합 관계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중괄호는 얘 기호 자체가 집합이에요? 원소예요?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얘랑 이제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는 집합이에요,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지창 관계에서 여기 중괄호 밖에 거 하나가 있을 건데 이건 단순하게 집합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만이 그래서 얘가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중괄호 안에 게. 밖에 거는 원소가 되지 않고. 상준아 됐냐? 졸리면 알아서 일어나서 들으라고. 지금 이거는 하나도 개념을 모르면은 다음 수업 가서 작살나요, 여기는. 진짜 하나라도 개념 모르면 작살난다, 여기는. 지금 졸면서 니네가 꼬박꼬박 하면서 들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신 잘 차려라, 집합은. 되게 쉬워요. 그만큼 애들이 다 맞춰요. 근데 여기서 틀려오면은 니네 절대 고득점 안 나와. 집합 그래도 3분의 1은 나와. 꽤 나와. 얘 시험 범위. 알겠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래서 원소라는 것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이 원소라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중괄호 안에 것만 읽으면 돼. 그 안에 게 그대로 그림으로 간주해서 보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친구들만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 말고 다른 거는 그림이 아니야.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여기 2번, 4번, 2번이랑 3번을 판단하는 거는 간단하게 좀 쉬워집니다. 알겠지? 보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번은 요걸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중괄호 쳤고 이 중괄호 안에 1, 2가 들어갔고 여기 있는 얘 이지창 A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지창 A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앞에 것도 집합이라고 아니면 원소라고 이지창이 들어왔으면 얘는 집합이야 원소야? 얘도 집합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합에서 원소는 그럼 중괄호까지 포함한 거 아니면 중괄호 안에만 있는 거야?
중괄호 안에만 있는 1, 2가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요 1이라는 친구랑 2라는 친구가 그대로 그림처럼 저기 있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 2가 저기 있는지를 봐. 있니? 아니지. 중괄호까지 친애가 있지. 그러니까 뭐야? 얘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안쪽에 있는 건 이지창에는 없는 거야. 삼지창이었으면 맞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박살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3번은 여기 있는 0과 2를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얘 0과 2도 마찬가지 A라는 집합의 이지창이니까 중괄호까지 포함해서 봐야 돼? 아니면 중괄호 박살내고 봐야 돼? 중괄호 박살내고 안에 것만 보는 거야. 그럼 중괄호 박살내고 안에 것만 봤을 때 얘가 그대로 저기 그림처럼 있으면 돼. 있어? 없지. 그러니까 뭐야? 얘도 박살나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찾아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지창은 안에 것만 보는 거예요. 삼지창은 다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것만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종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고 103쪽으로 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 봅시다. 103쪽으로 갈게요. 103쪽.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03쪽에 있는 문제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6번은 저것만 잘 정리해놓고 가시면 돼요. 이것만 잘 정리해놔, 이것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것만 잘 정리해놓고 저거 다 끝났으면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셋 다 겁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별표 한 100만 개를 치거나도 진짜 아깝잖아요. 7번은. 그래서 7번은 꼭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다 푼다. 이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7번이 진짜 중요해요. 알겠지? 6번은 이것만 정리해 놓으면 돼. 그리고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7번 가겠습니다. 다 정리됐지? 여기 6번? 6번 다 정리됐지? 7번. 셋 다 중요해. 셋 다 알아야 돼. 셋 다 알아야 돼. 셋 다. 그러니까 여기 셋 다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시고 셋 다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셋 다 푸는 방법이 다 달라요. 다 보시고 다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적을 거는 없어요. 지금 보고 이해하고 혼자 다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적을 건 없으니까 잘 보시면 자, 그대로 가볼까? 1번. 집합 A랑 B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 있는 두 집합에 대해서 밑줄.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치, 밑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 잡고 그래서 여기 딱 보는 순간 이거 보는 순간 우리 바로 얘기해야 돼. 아하, 그럼 여기는 애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판단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럼 뭐야? 아하, 그럼 A가 가지고 있었던 원소 A랑 E는 무조건 여기에 다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있다야. 그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뭐였던 얘기가 될까? E였다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여기 작은 집합이었던 A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원소 E가 결국 여기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두 개. 그래서 이 12-A랑 A-4 둘 중에 하나이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식 세우게 되면 A값 두 개가 나와버리지. 그럼 그 두 개 중에 진짜 집합 포함 관계가 되게 하는 걸 찾는 거야. 이건 노가다를 좀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노가다 싸움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서 넘어가. 그래서 얘 넘어가면 A가 6이니까. 그래서 뭐하냐? 이 6이라는 걸 집합에다 다 때려 넣어서 보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집합 A부터 다 때려 넣으면 집합 A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저기 6 들어오니까 얘가 2랑 6이 되고요. 그러면서 B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는 1 있고 제 6 들어오니까 6 빼기 4에서 2가 됐고 12 빼기 6해서 얘가 6. 어머!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들어갔지. 그러니까 뭐야? 얘가 부분집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뭐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밑에 거는요? 찾았으면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찾았으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정답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2번인데요. 2번은 얘네 되게 중요한 조건 줬죠? A집합 있고 B집합 있어요? 어떤 조건 만족하래요, 이번에? 그치. 밑줄 두 집합이 서로 같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거. 이렇게 주는 거는 착한 경우야. 친절한 경우야. 이렇게 주는 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주는 건 친절한 경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이 집합에서 서로 같다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무슨 집합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배웠으니까.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멘트를 어떻게 줘도 되냐면 이렇게 줘도 돼.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그럼 이 멘트가 주어지면 똑같이 하면 돼. 상준아, 한 번만 더 눈을 감으면 저 책상에 강제로 내가 세운다 이번엔. 알았어? 강제로 세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게 되면 얘는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둘이 같은 멘트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줘도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한다. 다시 같이 가지고 있었던 원소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다르다는 얘기니까 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 있는 A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숫자 하나고 B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들은 두 개야. 그러면 당연히 문자는 많은 게 좋으니까 적은 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B 쪽의 문자가 훨씬 적잖아. 그럼 B 쪽의 문자 적은 쪽으로 A를 맞추면 되겠어? 아니면 안 되겠어? 돼.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서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주어져 있는 저기 2차식이.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유일한 원소 누구랑 같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얘가 6이랑 같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니까 넘어가. 그래서 나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요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서 A 값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후보를 찾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 인수분해해주면 A-3과 A 더하기 2가 0이 되면서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후보가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개의 후보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A는 3이랑 마이너스 2가 모두 다 돼요. 그럼 뭐야? 다 노가다해서 찾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정답이 뭐가 되는지는 직접 1번에서 내가 노가다는 거 보여줬으니까 해서 찾으면 돼. 말 되는 거 찾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2번 찾으시면 끝이고 3번. 3번은 요것 좀 적어놓읍시다. 이렇게 집합 자체가 뭐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요? 얘네 뭐로 줬어요? 집합이? 그치. 부등식. 다시 범위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전략인데 3번은 좀 적어놓고 가시면 좋아요. 이거는 뒤에서도 써요. 범위가 주어진 집합이거든? 이 범위가 주어진 집합은? 상준아? 범위가 주어진 집합은 얘네 뭘 이용하면 포함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범위가 주어진 집합은 뭘 그리면 될까? 뭐라고? 답이 나오는데? 뭘 그리면 좀 우리가 그래도 포함하는 관계를 보여주기가 좀 편해? 수직선, 그림을 그리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범위가 주어진 집합은 반드시 수직선 그려서 판단하세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그려서 판단하시면 실수 안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괜히 난 머릿속에 수직선이 그려지는데 하면서 괜한 자존심 부렸다가 틀리지 마시고 그려. 나도 그린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나도 실제로 그리면서 풀어요. 그러니까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려. 잔말 말고. 알겠죠? 잔말 말고 그려. 그래서 A라는 집합부터 풀 거니까 그럼 나는 저 2차 부등식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L을 다 찾는 거야. X는 저기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그래서 보세요. A라는 집합을 풀 거고 A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을 잡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찾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인수분해하면 그만일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2차 분해식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X 더하기 3과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납득됐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 범위 읽어보자. 누구랑 누구 사이야? 그치. 우리 기말고사 때 열심히 했어요. 마3과 2 사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얘 수직선 그릴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도 갈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B를 그릴 거고 B는 절대값 X가 누구보다 작은 거 그릴 거냐면 A보다 작은 걸 그려보자야. 됐어? 그럼 얘는 바로 읽어봅시다.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A와 우리는 A 사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수직선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 됐으면 좋겠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연결고리로 잡아서 그럼 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그럼 내가 수직선에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요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로 주어져 있는 이
범위에 대한 요 A 집합에 대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A 집합에 대하여 B를 더 크게 그리란 얘기 아니면 작게 그리란 얘기야? 얘가 이번에 부분 집합이 되고 싶으면 크게 그려야 돼? 작게 그려야 돼? 지금은? 더 크게 그리란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그려라. 다시 마이너스 A랑 A가 이쪽 어딘가에 있어서 이렇게 되거라 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라스트 팡이죠. 그럼 얘네들의 범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같이 만족해야 됩니까? 따로 만족해야 됩니까? 얘네 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즉 무슨 범위 찾는 것까지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공통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왼쪽에 있으니까 작아야 되고 2는 A보다 주어 제대로 봐라. 그래서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얘가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A가 3보다도 크고 2보다도 크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보다 크다가 정답이야, 결국은? 3보다 크다가 정답이니까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납득돼요?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씩 잡아서 여러분들이 다 천천히 풀어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풀어보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그 논리적인 오류들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서 됐습니까?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킹을 하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분 동안 드릴 테니까 여기 3개부터 자세히 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상준아?
이주율이 100이에요. 걔네 다 해와. 걔네는 내가 한 번 몇 번 남겼더니 그거 이주율로 남는 거 싫겠다. 절대 안 남는다고. 다 해오던데? 아빠? 아빠는 거기 아직 집합도 안 당해요. 거기 오늘 원망 시작했어요. 거기 오늘 원망 시작했어. 걔네는 지금 너네와 똑같은 속도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걔네 그렇게 나갔다가 다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표정 짓고 끝나. 걔네 그런 애들이 많아서 걔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진도를 그래서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 편이지 그 반은. 다 해와라. 금요일까지 다 해와라. 두꺼워 보이는 거야.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서 두꺼워 보이는 거야. 너무 뻣뻣한 종이를 써가지고 넘겨. 상준이 하나씩 다 넘겨. 쟤 뒤에 애들 숙제 안 주지 말고 빨리 넘겨. 뭐라고? 야, 맞다. 너 안 가지면은 너가 쟤네 것까지 다 해서 내? 알았지? 자, 여기 보세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안 어려우니까 빠닥빠닥 갑시다. 자, 기억하자. 부분집합은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었던 요 A라는 집합에 내가 얘네 부분집합을 잡아서 얘를 X1, X2, X3, 땡땡땡 이렇게 해서 XN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집합에 대하여 나는 얘네들의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 얘네들의 부분집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우리는 각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판단해 주는 게 그 다음이 되시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거 넣을 수 없는 거를 파악해 주는 것이 되니까 그럼 그 경우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 경우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X1부터 우리가 정해주면 돼. 그럼 X1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야. 들어가든가 말든가 이거야. 두 가지. X2가 가는 것도 끄덕거리면은 괜히 진도를 천천히 빼고 싶어지죠? 자. 야,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나 진짜. 그래. 연상 가자? 오늘 집합에 연상 가자? 오늘 시간 남을 것 같은데. 연상 가자? 교집합, 합집합까지는 볼까? 약간 표정이, 오늘 이 사람 오늘 눈 돌아가가지고 절대 일찍 안 끝내줄 것 같은 눈인데, 이거지?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거든요. 너보단 별로는 아니야. 내가 지금 컨디션이 별론 게, 어제 오랜만에 학과 후배들이랑, 니네 국어쌤이랑, 박지수쌤 말고, 내가 지수쌤이랑 술을 왜 먹니? 지수쌤이랑 나랑 접점이 하나도 없는데, 점점이 아예 없는 거나 이제 같은 학원 그룹이잖아요. 안 친하잖아. 좀 그래. 지수쌤한테 약간,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뭐 되게 친한 척하고 있으면은 느낌이 뭔가 친근덕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뭘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나는 아무런 사적 감정이 없는데 사적 감정이 있는 것 같은 이제 제스처? 되게 별로야. 오늘 진짜 별로예요. 그냥 하루가. 너 또 왜 오늘 하루가 왜 별론데? 아니 실습 시작했는데 어. 발로 두 번이나 삐끗해갖고 군대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또 안에서 깨끗이 치면서 그런 거니까 기관지 열이를 조심해. 청소 좀 잘하고 그러니까. 방 청소 잘하라고 방 청소. 에어컨 말이
맞아? 그것도 있어. 그래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아, 한입 하자마자 오케이, 오케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죽 먹어, 죽. 본죽 맛있어. 본죽 먹어, 본죽. 그래도 본인 먹으려고 하니까 한 일찍 시켰어야지, 본죽은. 아니, 아니면은, 그냥 집어서 이러고 있다가 안 그래도, 내일 아침 죽이나 먹어볼까? 오랜만에. 뭐라고? 나 죽 먹으면 나 그거밖에 안 시켜 먹는데? 전복죽. 나 지금 시켜주세요. 삼계죽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전복죽은 안 먹다가 먹었어. 자, 보세요.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될지. 아, 내일은 밥을 해 먹을까? 진짜 점심 먹어야 될지 정말. 아이씨, 얘가 자꾸 밥 얘기하니까 자꾸 뭘 해 먹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 진동 빨리 나간다. 빨리 집에 갑시다. 싫어. 자, 여기 오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아마 여기 금방 끝날 거야. 너가 딴소리만 안 하면 돼요. 네가 뻘쭘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x3도 얘가 몇 가지? 갑자기 대답이 달라졌어요. 그럼 xn도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2가지지. 그러면은 얘네가 다 보면 각각 선택하는 것이 개수잖아. 그러니까 각 원소들이 다 2가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다 곱해지는 거지. 같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 경우의 수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야. 이거 같이 적어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얘가 몇 개가 되냐면 이렇게 몇 번 곱하는 거야? 애가 지금 보니까 몇 번 곱하는 거야? n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번 곱해주니까 그래서 공식 나온 거야. 얘가 그래서 2의 곱하기 n이 아니면 2의 n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곱하면 2의 그래서 얘가 n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2의 n제곱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정리 빨리 해놓으시고 뭐? 웃지 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잘 봐봐. 됐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니까 잘 봐봐. 됐지? 그럼 진부분집합이야. 그럼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이었던 2의 n제곱계에서 누구만 빠지면 된다고요? 나만 빠지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만 빠지면 되니까 그 나에 해당하는 게 몇 개예요? 하나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오는 거야. 진부분집합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집합을 빼주는 것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분집합 중에서 만약에 특정 원소들을 넣는다 안 넣는다 라는 것이 멘트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다 똑같이 구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 개수만큼을 동그라미 지수에서 빼주시면 되는데 그럼 지수에서 이걸 왜 빼? 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럼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여기 있는 x1으로 봐봐. 그럼 내가 만약에 x1이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어. 그럼 얘는 선택권이 2개야 아니면 하나야? 하나로 선택권이 박탈이 돼. 그러니까 뭐야? 얘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2에 곱해지는 횟수가 줄어 안 줄어? 줄어.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x1은 들어가, x2는 안 들어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얘네들의 선택권이 박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가 곱해지는 게 2개가 빠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니까 남은 것들에 대해서 선택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공식이 저거야.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개념 끝났다. 개념 끝났다? 문제 보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얘부터 좀 봅시다. 그래서 이거 다 정리 다 됐죠? 여기 정리 다 해놨죠? 여기 정리 다 해놨지? 이건 정리 잘 해놓으시고 얘부터 봅시다. 그래서 우리 원소 6개 있습니다. 원소 6개에 대한 첫 번째 무슨 집합의 개수 구하래요? 무슨 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즉 2의 몇 제곱개라고 얘기해주면 됩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몇 제곱개? 6제곱개.
끝.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의 6제곱개니까 몇 개? 몇 개야? 64죠? 자, 외워라. 적어도 2의 10제곱까지는 2를 10번 곱하는 것까지는 외워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좀 많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진부분집합은요. 여기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누구만 빠지면 되냐면 나만 빠지면 돼. 그러니까 64에서 얼마만 빼주면 되는 거야? 1 빼주면 된다고. 즉 여기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2의 6제곱개에서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64에서 1 빼준 63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1과 3을 원소로 안 갖는다 그랬으면 여기에서 누구랑 누구의 선택권을 박탈해 주는 게 맞은 거니까 1과 3의 선택권을 박탈해 주는 거니까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얘네를 빼. 그럼 얘네 없으면 나머지 원소 몇 개 남아요? 4개 남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개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4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몇 개가 된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2의 4제곱개니까 몇 개? 얘가 16개가 되는 거고 마지막 246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라 그랬어? 그럼 24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즉 선택권 박탈해야 되는 원소가 몇몇몇이니까 3개, 2, 4, 6이 지워지니까 그럼 남은 원소 몇 개 남아요? 3개 남지. 그래서 2의 몇 제곱개가 되는 거예요? 3제곱개가 됩니다. 몇 개요? 그러니까 2의 3제곱개는요? 8이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옆에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저 A가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저 2차 부등식 중에서도 X는 뭐래요? 지금 보니까 정수. 그러니까 X는 정수로 주어져 있는 친구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찾아라. 이 얘기네요. 맞지? 저거 없지? 봐봐. 그러면은 얘네 지금 이제 보는 순간 그대로 딱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조건 제시법이니까 풀어야 돼 아니면 풀지 말아야 돼 이거를. 이거 풀어서 원소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그럼 얘네 인수분해 해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묶어. 얘네들도 묶어.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았어. 이거 풀어주면 끝나는 거고. 맞아? 그럼 나는 얘네들을 그대로 계산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얘네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이 x 마이너스 얼마랑 4랑 x 더하기 얼마? 2가 0보다 작다가 나오면서 얘네 사이 범위 구하면 되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랑 4 사이에 있는 누구들을 읽어라. 정수들을 읽는 거니까 누구부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까지가 됩니다. 총 5개지. 맞아요? 그럼 여기 5개의 원소들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m은 2의 몇 제곱개라고 써주기만 하면 됩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몇 제곱개? 그치? 이게 부분집합이고 진부분집합은 여기 있었던 2의 5제곱개에서 얼마 빼주면 끝나는 거니까요? 1 빼주면 되니까 끝. 이렇게 계산해서 둘 더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치? 그러면 5분 줄 테니까 밑에 것도 쫙쫙 해봅시다. 준비. 자, 풀어보세요. 쫙쫙 푸세요.
연습을 더 해야 되네? 연습 더 해야겠네? 자, 봅시다. 뒤에 있는 걸로 좀 더 봅시다. 뒤로 가자. 2, 3, 4는 한 번에 풀어드릴게요. 잘 봐. 2, 3, 4가 같은 주제야. 싹 다 똑같아.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알겠지? 다 같은 주제인데 표현이 좀 다른 거라서 한 번에 싹 다 풀어드릴 거고, 잘 봐. 지금 얘네 내가 네 문제를 딱딱딱딱 풀 건데 이 네 문제 푸는 거 되게 간단하게 내가 그냥 딱딱딱 빨리 치고 넘어갈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빨리 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그냥 공식만 잘 쓰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공식만 잘 쓰면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공식이랑 빨리 친해져라 아니면 친해지지 말아라. 집합은 진짜 공식이랑 빨리 친해지세요. 그래서 집합을 잘한다, 집합을 못한다의 기준은 공식을 최대한 빨리 외웠냐 안 외웠냐도 한몫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거는. 알겠니? 그래서 거기까지 좀 잡고 2번부터 쭉 갈게요. 앞에 봐봐. 앞에 봐. 적을 건 하나도 없어요. 2번부터 쭉 갈게요. 잘 봐. 그럼 여기 있는 얘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1번인데 누구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라 그랬고요. 1은 원소로 갖고 누구랑 누구는 원소로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4, 8은 원소로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원소로 갖는다, 원소로 안 갖는다를 다 포함해줘서 얘기했을 때 그럼 얘들 선거권 박탈하게 되는 거. 즉 선택권이 박탈된 원소는 몇 개입니까? 3개지. 그럼 1, 4, 8을 나란히 다 지워버려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지. 그럼 남은 거 몇 개 남아요? 2개 남지 않아요? 3개가 1, 4, 8은 선택권이 박탈되니까 2개 남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2개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2의 제곱계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답은 4개.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기 있는 요 2를 만들어주는 게 전체 5에서 3. 그러니까 선택권 박탈되는 거 3개 빼준 거랑 같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방법은 2가지. 편한 방법 골라 쓰시면 되고 2번. 자, 2번 보니까 이 멘트 반갑지. 이 멘트 그리웠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 적어도. 자, 적어도 다른 말 뭐예요? 최소값이죠. 최소. 그러니까 얘네 최소한 다시 뭐뭐 이상이 아니면 뭐뭐 초과야 아니면 뭐뭐 미만이야? 아니지. 최소한인데? 그러니까 뭐뭐 이상이야. 최소한이라는 단어는 뭐뭐 이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의 4의 배수를 원소로 가져라. 즉 4의 배수 몇 개 이상 가졌으면 좋겠다요? 한 개 이상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그래서 4의 배수가 4, 8, 16 총 3개가 있으니까 그럼 4의 배수 1개를 껴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그치? 4의 배수 1개 가능하고 4의 배수 몇 개 있는 것도 가능하고 4의 배수 2개 있는 것도 가능하고 4의 배수 몇 개 있는 것도 가능한데 3개지. 3개까지밖에 없으니까 4개는 아니잖아. 1, 2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4의 배수가 3개 있는 것까지는 되는 게 너무 많아 아니면 너무 적어 이러고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귀찮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반대 경우를 봤더니 그럼 여기 있는 반대 경우를 보면 4의 배수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4의 배수가 0개면 돼. 이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 끝나지 않았어? 원하는 건 이거. 반대는 하나. 그럼 니네가 선택할 건 저거야, 저거야. 요거 고를 거고. 어차피 더한 게 전체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한 게 전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에서 그럼 반대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반대를 뺀 게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전체는 그냥 부분집합 전체 개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였던 2의 몇 제곱계에서 그치? 5개 있으니까 2의 5제곱계에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는 4의 배수를 다 나가리 시키라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 있는 4의 배수 몇 개를 나가리 시켜야 돼? 3개 나가리 시키면 남은 원소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지? 그러니까 2의 몇 제곱계를 빼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2제곱계를 빼주면 정답이 되겠죠. 이거잖아. 계산하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는 건 2의 n제곱계밖에 없어요. 근데 그 n제곱계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n이 원소의 개수고 그 원소 남은 게 몇 개인지를 계속 찾는 중이야. 그거를 찾아내면 우린 2의 n제곱계 하나만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 이렇게 배웠고 3번 같은 포인트예요. 잘 봅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3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얘네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해시태그를 하나만 달아드리면 그냥 뭐 하면 돼? 읽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그리고 뭐 하면 돼? 해석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석 하나만 합시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해석할 거냐면 이것 좀 보세요. 너네한테 준 요 집합, 즉 부분 집합 기호 준 거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좀 이해해 봅시다. 봐봐. A, X, B야. 그때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A야, B야 아니면 X야? X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X를 뜯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X가 어떤 A인지부터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게 1번. 그럼 X가 어떤 A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부터 해석했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분명한 건 X보다 큰 애가 있었단 얘기니까. 그럼 얘를 먼저 뜯어보자. 그럼 얘를 뜯어보면 알겠지.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지창 찍었고 포크 P 쪽으로 딱 찍었어. 그럼 X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예요? B의 부분집합. 즉 X는 애초에 B의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도는 순간 아하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을 찾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다 찾는 게 아닌 거야. 왜? 여기서 나 아직 잊지 마 하는 게 하나 있어. 바로 이 친구야. 그럼 이 친구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란 소리예요. A가 X의 부분집합이다. 다시 X는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이긴 부분집합인데 여기 앞에 있는 조건을 해석해보면 X는 A의 원소들을 무조건 다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그러니까 A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이야. 그래서 A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해. 여기까지 우리가 연결하시면은 이 둘의 합친 단어를 쓰는 게 X의 부분집합이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납득했어? 그러니까 기준이 그럼 읽어봐. X는 누구의 부분집합 중에서 해봐. 뭐 누구의 부분집합 중에서 B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너 조용히 해봐. 너 얘기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정신 끊는다. 얘한테 온전히 물어볼 거야. 기준이 B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를 반드시 가져야 돼? 봐봐 이게 이 기호를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건 참 잘하는데 한번 합치면 헷갈려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럼 같이 좀 얘기 좀 해봐. B의 부분집합은 맞지?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근데 누구 반드시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A잖아. 그러니까 A의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합치면 이렇게 쓰면 돼. B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를 포함한 원소들? 그치. B의 부분집합 중에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들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합을 찾아라. 그래서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됩니다. 납득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는요? 다 됐어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끝났네. 야, 그러면 24의 약수들 읽는 거 가능하잖아. 찾아봐. 몇몇몇몇몇몇이야? 4? 그 전에 하나 있잖아. 3, 4, 6, 8, 12, 24.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X의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그래서 B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8제곱에서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B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8제곱계. 그 중에서 A의 원소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8의 약수 몇몇몇몇 1, 2, 4, 8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몇 개 날려버리시면 끝나요? 4개 날려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4개 날린 그래서 2의 4제곱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디중 이해됐니? 진짜 됐어? 진짜 됐어?
하나 더 시켜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정답 이거고 마지막 문제 갈까요? 아, 일찍 끝내주기가 너무 싫은데. 아씨. 자, 빨리 보고 빨리 끝내자. 여기서 봐봐. 집합 A가 뭐의 배수들인데? 근데 3의 배수 싹 다야? 아니면은 제한을 그래도 리미트는 정해줬어? 리미트가 있죠? 누구 미만? 20 미만의 3의 배수들. 그러면 20 미만의 3의 배수들을 다 써보니까 몇? 굳이 18이 먼저 그렇게 강조될 필요가 있었어? 야, 잠깐만. 마지막에 뭔가 자꾸 악센트를 담는다? 뭔가 악센트가 생겼어. 3, 6, 9, 12. 야! 12, 15. 아이씨. 18.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이씨, 이거 걸린다고! 유튜브에 걸린다, 이거. 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적어도 최선이지. 다시 뭐뭐 이상이지. 그러면 짝수가 몇 개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최소한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원하는 거랑 반대를 같이 비교하는 게 낫겠지,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가 원하는 거 찾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짝수가 한 개 이상 갖는다. 그럼 내가 원했던 상황은 짝수가 몇 개인 거부터 가능한 거니까. 그럼 짝수 한 개와 그 다음에 짝수 몇 개? 짝수 두 개 그리고 짝수 몇 개까지? 세 개까지 되죠. 짝수가 세 개 있으니까. 그럼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반대로 봤더니 반대는 짝수가 몇 개면 돼? 그렇지. 얘 짝수 없으면 돼. 아! 그러면 우리는 반대를 선택하겠네. 원하는 걸 고르겠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는 그 순간 어차피 둘을 더한 게 전체이고 겹치는 건 없으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전체에서 반대를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나? 그럼 기준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에 몇 제곱개? 지금 못 가겠다. 전체가 2에 몇 제곱개? 전체. 뭐라고?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에 몇 제곱개? 지금 못 가겠다. 6제곱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전체 2의 6제곱개에서 됐어요? 상준이 반대지. 짝수를 그럼 다 날려야 돼, 안 날려야 돼? 짝수 날리면 그러면 남은 것들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지. 2에 몇 제곱개요? 조진 거 같지? 2에 몇 제곱개요? 남은 거. 아니 짝수가 없다며. 그럼 짝수를 날리라며. 그럼 여기서 짝수 몇 개 죽여버리면 돼. 3개 날려봐. 그럼 남은 원소가 몇 개 남았어요?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얘가 2에 결국 남은 건 6 빼기 3이니까 3제곱개지.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계산 답이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됐냐? 내가 대답을 잘했으면 집 가서 풀어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 둘이 시원하게 망쳐놔가지고 한 문제 풀고 가. 야, 하나 풀어. 111쪽에 3-1번 걔 하나 풀고 갑시다. 111쪽에 3-1번 걔 하나 풀고 가. 지금 풀어봐. 5분 줄게. 준비 시. 자, 풀어봐. 3-1번